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명인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최근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수 숙행 씨의 상간녀 논란이 시간이 갈수록 잦아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남성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본인이 숙행 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고 지목된 이른바 상간남이라 불리는 인물이 한 매체와 인터뷰를 가진 것인데요. 그는 인터뷰를 자초하며 현재 숙행 씨가 대중들로부터 너무나 가혹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어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파 직접 나서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모든 잘못이 본인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숙행 씨는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아내와는 원만하게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의사도 함께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정작 이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숙행 씨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과 숙행 씨의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들의 잘못을 낱낱이 자백하는 자폭 인터뷰에 가깝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해명이 이어질수록 논란은 사그라지기는커녕 법적 그리고 도덕적 쟁점들만 더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가 밝힌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대중들은 그의 말에 더욱 분노하고 있는지 그 내막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의외로 비즈니스라는 명목에 이루어진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인터뷰를 자초한 남성은 자신을 1979년생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숙행 씨와는 동갑내기 친구 같은 사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자신이 캠핑 관련 사업을 구상하던 중 지인을 통해 마케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예인이 있다며 숙행 씨를 소개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만 해도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특별한 감정적 교류 없이 그저 인사만 나누고 헤어진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동안 연락이 없던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것은 다름 아닌 숙행 씨가 판매하던 떡갈비였습니다. 남성은 자신의 회사 직원들에게 줄 명절 선물을 고민하던 중 숙행 씨가 떡갈비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업가로서 물건을 팔고 사는 관계에서 시작된 이 연락은 점차 서로의 안부를 묻는 카톡과 전화로 이어졌습니다. 몇 주에 한 번씩 가볍게 주고받던 메시지들은 어느덧 일상의 소소한 대화로 변해갔고 2024년 8월과 9월경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 시기입니다. 남성은 2024년 말까지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지인 관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그는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가정을 유지해온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숙행 씨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자신이 가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합니다. 숙행 씨 또한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남성 스스로가 인정한 셈인데, 이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치명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구매해준 고객이자 사업적 조언을 나누는 친구였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들의 관계는 점차 그 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숙행 씨가 연예인으로서 겪는 고충과 특히 매니저 부재로 인해 힘들어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이 직접 도움을 주고 싶다는 호기심 섞인 마음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친절한 호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정이 있는 남자가 미혼인 여성 연예인의 곁을 지키며 매니저 역할까지 자처했다는 사실은 이미 평범한 지인 관계를 넘어섰음을 시사합니다. 특히나 남성은 자신이 21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숙행 씨에게는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연민을 자극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전에도
이미 감정적인 유대와 밀접한 생활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떡갈비 판매자와 구매자로 만난 이들의 인연이 결국 한 가정의 파탄과 한 가수의 명예 실추라는 비극적인 서막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성은 숙행 씨가 자신에게 속은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기 힘든 실책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들의 만남이 정말 순수한 비즈니스에서 시작된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계획된 접근이었는지는 남은 법적 공방을 통해 밝혀지겠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배경에는 일반적인 연인 사이에서도 보기 드문 독특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2024년 말 숙행 씨의 매니저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그녀는 현장 스케줄을 소화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행사장 이동이나 현장 보조를 해줄 인력이 필수적인데 당시 숙행 씨 곁에는 도움을 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 남성의 설명입니다. 이때 이 남성은 단순한 호기심과 호의를 바탕으로 본인이 직접 숙행 씨의 출장길에 동행하며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본업을 뒤로 한 채 연예인의 행사장을 따라다니며 운전을 해주고 짐을 들어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남성은 사람이 없어 내가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매니저 업무를 대신할 인력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 시점부터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지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음을 짐작게 합니다. 남성은 인터뷰 내내 당시에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작 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숙행 씨에게 처음부터 고백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숙행 씨 또한 이 남성이 가정이 있는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모두 알고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매우 민감한 부분인데 남성 스스로도 숙행 씨가 유부남을 만난 것에 대해 평생에 걸쳐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본인과 숙행 씨 모두 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남성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언론에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겠다며 매우 당당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보통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면 자숙을 하거나 자취를 감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숙행 씨를 돕는 길이라 믿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남성이 숙행 씨를 돕기 위해 행한 업무가 단순히 운전이나 행사 보조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숙행 씨는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남성은 그녀의 회사 행정 업무 전반을 봐주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잡한 세무적인 일부터 시작해 각종 사무적인 처리를 남성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대신해줄 사람이 자신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남성의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어 잠시 멈춘 상태라고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숙행 씨와의 업무적 개인적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의 연속성을 생각하면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남성은 숙행 씨의 그림자 매니저이자 행정 파트너를 자처하며 그녀의 삶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남성이 미혼인 여성 연예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며 공적인 영역까지 침범한 이 행위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남성은 이것을 순수한 도움이라고 포장하려 애쓰지만 대중의 눈에는 가정을 등한시한 채 외도를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동행으로 비칠 뿐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겪을 상처보다 숙행 씨의 스케줄과 세무 처리가 더 우선이었던 그의 어긋난 배려가 결국 자폭 인터뷰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남성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별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2025년 2월 초 남성은 아내와의 오랜 갈등 끝에 본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며 홀로 지낼 집을 얻어 나왔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2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던 이 남성이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미는 과정에서 숙행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가구는 어디서 사야 하는지, 가전제품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조차 몰랐던 그는 숙행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는 기꺼이 그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숙행 씨는 남성에게 자신이 잘 아는 가구점을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남성이 끼니를 거를까 걱정되어 자신의 동생이 직접 만든 반찬까지 챙겨다 주며 지극정성으로 그를 보살폈습니다. 남성은 이러한 과정이 그저 이웃이나 친구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가 아내와 별거하자마자 다른 여성을 불러 자신의 살림살이를 채우고 반찬을 받아먹는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남성은 숙행 씨가 연예인이니 가전제품 등을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며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려 했던 정황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단순한 정서적 교감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을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해 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욱 파격적인 사실은 이 남성이 숙행 씨에게 정식으로 마음을 고백한 시점입니다. 그는 지난 4월 9일 숙행 씨의 콘서트를 앞두고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숙행 씨에게 자신의 처지가 현재 이혼을 전제로 집을 나와 있는 상태이며 당장이라도 서류상 도장을 찍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첫째 자녀가 수능을 앞두고 있어 아이의 장래를 위해 수능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는 말로 숙행 씨를 설득하고 안심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숙행 씨가 자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감정적 호소를 이어간 것입니다. 결국 숙행 씨는 남성의 이러한 설득과 처지에 동화되어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남성은 인터뷰에서 숙행 씨가 처음에는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아내로부터 전화가 오면 겁에 질려 도망다니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그 상황에 익숙해졌다는 것이 남성의 설명입니다. 결국 숙행 씨는 이 남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안일한 태도로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고 이는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남성은 숙행 씨가 자신에게 속은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그 죄에 대해 평생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거 중인 남성의 집을 드나들며 가전을 골라주고 반찬을 나르던 숙행 씨의 모습은 남성이 주장하는 순수한 동정심이나 우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남성은 자신의 이혼 소송을 정당화하기 위해 숙행 씨를 이용했고 숙행 씨 역시 유부남이라는 명확한 한계를 외면한 채 그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21년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연예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꾸민 그 집은 결국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대목은 바로 남성의 거주지에서 포착된 CCTV 영상의 존재입니다. 남성은 인터뷰를 통해 해당 영상이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촬영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동거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숙행 씨가 자신의 집을 드나들며 오고 가던 중에 찍힌 장면일 뿐이지 결코 함께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지인의 방문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밀접한 신체 접촉과 친밀함이 담겨 있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성은 매우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프라이빗한 주거 공간이라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연인으로서 스킨십을 한 것일 뿐인데 이것이 아내의 증거 보존 신청을 통해 확보되어 불륜의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오히려 아내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는 숙행 씨가 처음에는 연예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CCTV 촬영이나 세간의 시선을 몹시 두려워하며 아내에게 전화가 오면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듯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숙행 씨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남성의 말은 시청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성은 이를 숙행 씨의 순수함이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포장하려 했지만 이는 결국 두 사람이 도덕적 죄책감을 상실한 채 관계를 지속해왔음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3월경 숙행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남편을 돌려달라고 애원했을 때조차 숙행 씨는 가진 적도 없는데 무엇을 돌려달라는 거냐라며 당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남성은 전했습니다. 남성은 당시 정식 교제 전이었기에 그런 반응이 당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그 시기에도 숙행 씨는 남성의 이사 가전을 골라주고 반찬을 나르는 등 실질적인 안방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CCTV 영상은 남성에게는 프라이빗한 공간에서의 짧은 만남일지 모르나 법과 도덕의 잣대 앞에서는 가정을 파탄낸 명백한 외도의 증거이자 숙행 씨라는 가수의 이미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결정적인 기록이 되었습니다. 남성은 숙행 씨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고 하지만 그가 공개한 상세한 정황들은 오히려 숙행 씨가 유부남임을 명확히 알고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주는 확인 사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성은 현재 자신의 아내가 이혼을 거절하며 숙행 씨와 본인의 사업을 망가뜨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아내를 향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내가 과거에 겪었던 자신의 여자 문제에 대해 이번 기회를 빌려 복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직업이 없는 아내가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재산 분할과 보상을 해줄 용의가 있으니 제발 이혼해달라는 뻔뻔한 요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남성은 자신이 현대백화점의 상위 0.1%만 이용한다는 자스민 라운지에서 아내와 협의를 시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숙행 씨를 향한 그의 보상 계획입니다. 남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수로서의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진 숙행 씨에게 발생한 모든 명예적, 금전적 피해를 자신이 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심지어 숙행 씨가 남성의 아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것 또한 자신이 직접 시킨 일이라고 밝히며 숙행 씨는 그저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넘기고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숙행 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닌 돈으로 명예를 사겠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비춰지며 더 큰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남성은 인터뷰 내내 숙행 씨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총대를 맨 것처럼 행동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발언들은 아내의 분노를 정당화하고 숙행 씨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드는 자폭 행위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공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아내의 경제적 능력을 무시하고 이혼을 종용하는 그의 모습은 21년 결혼 생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숙행 씨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의 약속이 과연 진정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금전적 회유인지에 대해 대중의 비판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한 남성의 무책임한 아집과 그릇된 선택이 불러온 처참한 비극입니다. 남성은 인터뷰를 통해 숙행 씨를 지키고자 했으나 오히려 그녀가 유부남임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대중 앞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꼴이 되었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한 아내에게는 돈으로 보상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커리어가 무너진 숙행 씨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의 모습에서 대중은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한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가수 숙행 씨는 이번 논란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약속한 금전적 보상이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와 대중의 신뢰를 되찾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법정에서의 진실 공방을 넘어 연예인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한 가정의 파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역대급 자폭 인터뷰는 대중의 기억 속에 가장 씁쓸한 스캔들 중 하나로 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명인 이야기의 배경이었습니다.